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다가, 카페에서 컵을 들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자기 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손이 이렇게 늙었나? 얼굴은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손등의 주름, 핏줄, 쭈글쭈글한 피부를 보면 마음 한쪽이 푹 꺼지는 느낌.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볼 땐 얼굴만 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목주름이 나이를 다 말해주죠.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수혜입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손과 목을 직접 만져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화장품 회사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현실적인 피부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은 무료,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알려드리는 방법만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손주름과 목주름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 쓰셨나요? 핸드크림, 넥크림, 주름 전용 크림, 백화점 브랜드, 홈쇼핑 제품.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쓰셨죠. 그런데도 왜 손은 점점 더 쭈글쭈글해질까요? 목주름은 왜 점점 깊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노력 부족도 아닙니다. 손과 목 피부는 얼굴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세린에 이것 단 한 방울만 섞어 바르면 늙어버린 손과 목주름 정말로 달라집니다. 레이저 아닙니다. 보톡스 아닙니다. 병원 시술도 아닙니다.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바세린, 그리고 대부분 집에 이미 있는 이 한 방울, 이 조합을 제대로 쓰신 분들은 손등이 다시 촉촉해지고 목주름 사이가 메워지면서 피부 좋아졌네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린 환자는 70세 박영자 어머님이었습니다. 얼굴보다 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던 분이셨어요. 선생님, 손만 보면 제가 할머니 같아요. 이분께 비싼 크림 전부 중단하시고 딱 이 방법만 3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이 사람 손이 됐어요. 여러분, 손과 목은 피지선이 거의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분을 가둬주는 마지막 한 겹.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바세린만으로는 부족한지, 왜 이 한 방울이 결정적인지, 손과 목에만 적용해야 하는 정확한 비율, 그리고 대부분이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검증한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손과 목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이제 정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세린에 섞어야 할 그 한 방울이 무엇인지, 왜 이 조합이 손과 목 주름을 바꾸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손과 목은 얼굴과 늙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피지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크림만 발라도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돼요. 하지만 손과 목은 다릅니다. 피지선이 거의 없고 하루 종일 외부 자극을 그대로 받습니다. 손은 물에 닿고 세정제에 노출되고 자외선도 그대로 맞습니다. 목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접히고 베개에 눌리고 마찰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에 쓰던 방법을 그대로 손과 목에 적용합니다. 이게 바로 주름을 키우는 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바세린만 듬뿍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세린을 쓰다가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은 수분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마른 논에 비닐만 덮어 놓으면 벼가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먼저 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세린은 물을 가두는 뚜껑이지 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세린만 단독으로 바르면 처음엔 촉촉한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답답하고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굳이 바세린에 이것 한 방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방울은 피부에 유효한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면서 바세린이 만든 보호막 안에서 천천히 작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세린은 수분과 영양을 가두고 이 한 방울은 피부를 회복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이 조합이 되면 손등의 잔주름 사이가 먼저 차오르고 목주름이 접힐 때 생기던 하얀 주름선이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제대로 쓴 분들은 주름이 없어졌다보다 피부가 말랑해졌다는 표현을 먼저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부가 말랑해졌다는 건 각질층이 회복되고 피부 장벽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그 한 방울이 뭔지, 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뭘 사야 하는 건지 걱정하지 마세요.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피부 타입별로 어떤 한 방울을 써야 하는지, 손과 목에 절대 같은 비율을 쓰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효과가 갈리는 정확한 타이밍까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설명하듯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이제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야겠죠. 도대체 바세린에 섞어야 할 그 한 방울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한 방울은 만병통치약처럼 아무 피부에나 똑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과 목 주름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생기고, 어떤 분은 건조와 각질 때문에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붉은 기와 자극 때문에 피부가 항상 예민하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나눕니다. 손과 목이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떨어진 분이라면 로즈힙 오일 한 방울. 이 오일은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늘어진 피부의 힘을 되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등이 얇아지면서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 이 타입이 많습니다. 반대로 각질이 잘 일어나고 하얗게 일어나는 주름이 많은 분이라면 호호바 오일 한 방울. 호호바 오일은 사실 오일이 아니라 피부 피지와 구조가 거의 같은 왁스 성분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스며들면서 각질 사이를 부드럽게 메워줍니다. 목을 접었을 때 하얀 선이 생기는 분들, 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과 목이 쉽게 붉어지고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분들, 이분들은 주름보다 염증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캐모마일 추출물 또는 카렌듈라 오일 한 방울,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피부가 흥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습을 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립니다. 절대 두 방울 넣지 마세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일은 바세린 보호막 안에서 천천히 작용해야 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답답하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바세린은 수분과 영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이 한 방울은 피부에 회복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이 조합이 되면 손등은 먼저 촉촉함이 살아나고 목은 접혔다 펴질 때 피부가 덜 당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당기세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겠죠. 도대체 이 조합을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발라야 주름이 달라지는지. 다음에서는 손과 목 주름을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저녁 시간 루틴, 그리고 대부분이 실패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에서 배운 내용이 절반밖에 효과를 못 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알겠어요. 오일 종류도 알겠고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발라야 효과가 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순서와 시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패 사례가 선생님, 다 따라했는데 별로 모르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분들 자세히 들어보면 바르는 타이밍과 순서가 전부 엉켜 있습니다. 손과 목 주름을 바꾸는 골든타임은 무조건 저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들기 1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부터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낮에 버티고 밤에 고칩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이제 정확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손과 목을 가볍게 씻습니다.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그건 주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가볍게, 부드럽게입니다.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눌러 제거한 뒤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약간 촉촉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평소 쓰시던 수분 크림을 바릅니다. 비싼 크림일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기본 보습 크림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손바닥 위에 바세린을 쌀알 한 톨 크기만 덜어냅니다.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오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손바닥을 살짝 비벼 체온으로 녹이듯 섞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운 상태로 바르면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등부터 천천히 펴 바릅니다. 문지르지 말고 덮어주듯 눌러주듯. 목은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바르면 주름 방향을 더 고정시키게 됩니다. 5분 정도 지나 번들거림이 느껴지면 티슈로 살짝 눌러 기름기만 제거하세요. 닦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당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 오일은 어디서 사나요? 호호바 오일은 약국,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아이허브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원료 화장품 샵. 이런 곳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실 때 100% 호호바 오일, 향료, 색소 없는 걸로 고르세요. 로즈잎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 올리브영, 아이허브에서 구입 가능하고 칠레산 로즈잎, 냉압착이라고 적힌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브랜드일 필요 없습니다. 가격은 한 병에 보통 12만 원선인데 한 방울씩 쓰면 몇 달은 충분히 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짜리를 쓰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야겠죠.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이것을 모르시면 손과 목 주름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에서는 손과 목 주름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특히 50대,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관리 효과를 2배로 만드는 작은 습관.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들으셔야 오늘 배운 방법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이 예시들을 들으시면, 아, 그래서 효과가 갈렸구나 하고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62세 이은정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손주름 때문에 여름에도 항상 긴 소매만 입으셨어요. 손등이 얇아지고 핏줄이 도드라져서 사람들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셨죠. 제가 바세린과 로즈잎 오일 조합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3주만 밤에만 해보세요. 낮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마세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손이 더 번들거리는 것 같아요. 괜히 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낮에도 바르셨나요? 그러더군요. 아침에도 발라야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세린은 밤 전용입니다. 낮에 바르면 미세먼지와 자외선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피부가 더 지쳐 보이게 됩니다. 이분은 다시 저녁에만 정해진 양으로 바르기 시작했고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손등 사진을 비교해 보니 주름 사이가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70세 김정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주름 때문에 사진 찍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선생님, 고개만 돌리면 주름이 접혀요. 제가 여쭤봤죠. 혹시 바를 때 위에서 아래로 바르시나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목은 중력 방향을 거슬러 관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르면 주름을 접는 방향으로 계속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분께 아래에서 위로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바르라고 알려드렸고 호호바 오일 한 방울로 바꿔드렸습니다. 2주 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아침에 목이 덜 접혀요. 이 말은 피부가 단단해진 게 아니라 말랑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시가 있습니다. 55세 직장인 박미선 씨. 이분은 제품은 정확히 쓰셨는데 효과가 느렸습니다. 이유를 보니 손을 씻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12시간 지났어. 저녁 루틴을 하셨어요. 손과 목은 씻고 나서 바로 수분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미 수분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지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씻고 나서 5분 안에만 해보세요. 그 다음 방문 때 이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번엔 진짜 다르네요. 여러분, 이 예시들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낮에 바르면 실패, 방향 틀리면 실패, 타이밍 놓치면 실패. 반대로 밤에만 소량으로 젖은 논에 물 가두듯 이 원칙만 지켜도 손과 목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손과 목 관리는 비싼 거 쓰는 싸움이 아니라 덜 틀리는 싸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겠죠. 다음에서는 연령대별로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포인트. 50대, 60대, 70대 이후 관리 강도. 그리고 21일 동안 변화를 확인하는 체크법. 이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과 목 주름 관리. 결국 거창한 싸움이 아닙니다.
비싼 제품을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방향을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정리하면 딱 이것입니다. 바세린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에 맞는 오일 한 방울을 더해 밤에 정해진 양으로 수분이 남아있을 때 덮어주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분들은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손을 숨기지 않게 됐어요. 사진 찍을 때 목을 가리던 습관이 없어졌어요. 이 변화는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직접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무료니까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손과 목 주름 다음으로 많이 후회하신 게 눈가 팔자, 무릎, 발 뒤꿈치 관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도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확인합니다. 피부는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손과 목 피부에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수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